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폴카 경찰헌법 1일째 오늘도 최신 판례들 위주로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구가 너무 줄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너무 줄고 있어서 뭐 1인당 결국 출산율이 0.78, 막 0.8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필요할 텐데 그 중에 오늘 볼 게 육아휴직 급여 제도죠. 이 육아휴직 급여 제도라는 거. 이게 단순히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을 하자는 거죠. 급여도 지급을 하자. 그래서 휴직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휴직 기간 동안에 물론 100% 월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00%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급여제도는 보험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가정에서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임금 노동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서의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 분명히 이제 사업주와 근로자도 돈을 내죠. 이런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인데 이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는 헌법 34조의 이제 인간다운 생활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국가의 의무인 헌법 34조 2항과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근거하여 형성된 권리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로서 만들어진 권리다. 이게 이제 형성된 권리란 얘기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 1항에서 근거를 찾고 있고 또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과 복지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34조 2항을 언급하면서 또한 36조 1항을 언급하고 있죠. 가족생활에 대한 거. 이에 근거해서 법률로서 구체화된 제도이다. 형성됐다는 건 메이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요거 이제 일반론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관련해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잘 정리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2번. 이 같은 판례에서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도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 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다.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 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건 뭡니까?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려면 자기 기여가 있어야 되죠. 자기 기여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 급여를 받을 권리 이런 것도 뭐 재산권이다.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제 재산권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두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3번 구체적인 판단을 하겠죠. 이 법에 보니까 고용보험법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니까 여기서 제한이 되는 거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죠.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못해서 거부당했던 사건이에요.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은 권리 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운용에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기금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제 결론이죠.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 내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으로 갔던 거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는 봤습니다. 하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 그래서 1, 2, 3번이 같은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판례에서 나온 거니까 육아휴직 급여제도 시사성이 있죠. 우리가 하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두 아이를 낳는 바람에 1대1은 맞췄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한 대로 계속 이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아주고 외국인의 귀화를 많이 받아주는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매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4번은 좀 다른 판례인데요.
우리가 스토킹이라든지 누군가 자꾸 계속 스토킹해서 쫓아다니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리고 접근 금지 조치 같은 걸 취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이 경찰학 같은 데서 아마 배울 것 같은데 피해자 보호 명령에 근데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일종의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접근 금지, 직접 접근하는 거 이런 건 금지하는데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사실 이것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소포 같은 게 왔다 이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폭탄? 폭탄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해서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이걸 두지 아니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차별의 존재로 본 거죠. 차별의 존재로 봤습니다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아닙니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위반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다. 이거는 합헌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통신은 전화통화죠. 전화통화인데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 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본 거죠. 그래서 1, 2, 3번은 제가 육아휴직 급여제도 같은 시사성이 있는 걸 좀 한번 알아둘 필요 있다. 우리 지난 시험에서 이 사회적 기본권 영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학자들이 관심 있는 이런 판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최신 판례 중요한 것들 가지고 만나보도록 합시다.